자, 다음으로 절대 수렴 판정법을 해봤으니 이제 비판정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비판정법은 어떤 급수가 주어질 때 이것도 이런 급수죠. 어떤 이런 급수가 주어졌다. 수렴하냐 발산하냐 판정하라. 그러면 지금까지는 적분 판정법도 쓰고 절대 수렴 판정법도 쓰고 비판정법, 극한 비교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그 AN에 대해서 AN-번째 항과 AN 더하기 한 번째 항의 절대값의 이 극한을 본 다음에 극한이 1보다 작은 어떤 값으로 수렴할 거냐 또는 1보다 큰 값으로 수렴할 거냐 또는 발산할 거냐 아니면 이게 정확하게 1일 거냐, 이 조건에 따라서 이 주어진 급수가 수렴한다 발산한다 를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바로 비판정법인데요. 이 이름이 왜 비판정법이냐, 바로 극한이 n번째 항과 n 더하기 한 번째 항의 b의 극한을 보겠다, 극한을 체크해 보겠다 라는 입장에서 비판정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보죠. 자, n번째 항과 n 더하기 한 번째 항의 이 b의 극한이 어떤 L로 수렴하는데 그 L이 1보다 작은 L로 수렴하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 주어진 이 급수, 좀 전에 이 급수를 했죠. 급수는 절대 수렴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절대 수렴하면 수렴하는 것이죠. 자, 그럼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 극한이 어디로 수렴하는데 1보다 큰 어떤 수로 수렴한다. 그러면 또는 이제 아예 수렴 안 하고 발산한다. 그러면 이제 급수는 발산해 버린다 라고 있고요. 세 번째는 이 극한값이 1이면 판정 못 한다 됩니다. 자, 그러면 차례차례 하나하나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거 증명을 해볼 텐데요. 증명. 우선 여기서 위의 조건에 의해서 이 극한이 n번째 항과 n 더하기 한 번째 항의 이 b가 L로 수렴하고 L이 1보다 작다고 했죠. 그러니까 L은 아무튼 0일 수도 있습니다. 0보다 같거나 1보다 작은 수입니다. 왜냐하면 이게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 극한이 아무리 작아져도 0 또는 0보다 큰 수겠죠. 근데 이제 1보다 작기 때문에 L은 0보다 같거나 크거나 1보다 작은 어떤 실수입니다. 자, 그러면 하나의 실수 R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R이 존재한다는 기호죠. 존재해서 그 R은 L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그런 R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 L이라는 거는 1보다 반드시 작으니까 그 L과 1 사이에는 어떤 실수 하나는 반드시 있죠. 그걸 R이라고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극한이 이렇게 수렴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쓰면 L보다 R이 크고 그리고 AN분의 AN 더하기 1의 이 절대값을 씌운 것이 L로 수렴합니다. 자, 그러면 극한의 입실론 델타 정의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것보다 좀 더 쉽게 생각한다면 지금 이 절대값 씌운 요 부분이 n이 항의 인덱스가 적을 때는 예를 들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비율이 L보다 큰 1보다 큰 100이고 1000일 수도 있습니다.
그러니까 이런 말이죠. 뭐 예를 들어 A1분의 A2는 뭐 100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쭉 가다 보니 뭐 A9 대 A10이 뭐 예를 들어 3 이럴 수도 있죠. 근데 어찌됐건 이게 n이 극한으로 가면은 1보다 작은 L로 수렴하는 것이지 이런 초반에 이 비들은 1보다 클 수는 있습니다. L보다 클 수 있죠. 그런데 아무튼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1보다 작은 어떤 L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걸 입실론 델타 또는 입실론 n 개념으로 쓰면 어떤 큰 이제 어떤 엄청나게 큰 자연수 n이 하나 존재한다고 보겠습니다. 자연수 n이 이 n은 자연수입니다. 양수. 자연수 n이 하나 존재해서 그 엄청나게 큰 자연수 n보다 더 커지면 이게 바로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의미죠. 더 커지면 이 an과 an 더하기 1의 비율이 L에 근접하게 되고 그것은 R보다 작게 되는 것이죠. 어쨌거나 이게 L로 근접하게 되는 것이고 는이 아니라 근접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R보다 작습니다. 이 의미는 아무리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는 R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. n이 아주 커질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 부등식에 잘 집중을 해보면 다시 한번 쓰면 n이 엄청나게 커질 때는 n 더하기 한 번째 항이 n 번째 항의 절대값에 곱하기 r보다 작다.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그러면 이 스몰 n 대신에 큰 n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. 즉 요것은 아주 큰 n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도 있죠. n 더하기 1 이 n 번째 항 곱하기 r보다 작고 또 n 더하기 두 번째 항은 n 더하기 한 번째 항에 r을 곱한 것보다 작고 근데 자세히 보면 요 식에 따라서 이것은 n 번째 항에 r을 하나 더 곱한 거랑 비교하면 더 작죠. 자, 이렇게 갈 수 있고 n 더하기 세 번째 항은 n 더하기 두 번째 항에 r을 곱한 것보다 작고 이것은 a에 n 더하기 첫 번째 항에 r을 두 개 곱한 것보다 작고 n에 r에 세 개를 곱한 것보다 작죠. 자, 이렇게 하면 쭉 일반적으로 보면 n 더하기 k 번째 항은 n 번째 항에 r에 k만큼을 곱한 것보다 작습니다. 근데 이거는 k가 지금 1, 2, 3, k가 왔으니까 k는 1보다 큰 모든 요 우변에 있는 요 수열에 대한 급수가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를 보겠습니다. 여기서 n이라는 것은 아주 큰 하나의 픽스된 어떤 정해진 고정된 숫자 근데 굉장히 큰 숫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고정된 숫자입니다. 그러면 1부터 이 무한대까지 이 수열에 대한 무한급수를 한번 보면 얘는 어쨌든 요 앞부분은 k 입장에서 보면 상수죠. 상수입니다. an이고 이제 아래 k제곱에
K는 1부터 무한대인데 지금 R이 0에서 1 사이니까 수렴하는 등비급수죠. 그럼 얘가 수렴을 합니다. 수렴하고 따라서 이 우변의 좀 더 큰 수열에 대해서 급수가 수렴하면 작은 수열에 대한 요 급수도 수렴을 하죠. 그러니까 여기에 n 더하기 k에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이 급수도 비교 판정법에 따라서 수렴합니다. 왜냐하면 비교 판정법에 따라서 좌변에 있는 작은 수열에 대한 급수도 수렴을 하죠. 자, 그러면 요거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요거 써보면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n 더하기 k라는 수열에 대한 급수를 쭉 나열해 보면 어떻게 되냐? an 더하기 1, 두 번째 항은 an 더하기 2, 세 번째 항은 an 더하기 3 이렇게 쭉 나가겠죠.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. n은 n 더하기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급수라고 쓸 수가 있죠. 요거 n 더하기 첫 번째 항부터 n 더하기 두 번째, 세 번째 무한대까지니까. 근데 위에서 지금 요 급수가 수렴한다고 여기 얘기했죠. 수렴. 그러면 같은 급수니까 수렴하죠. 수렴하는데 지금 급수의 수렴 발산이 여기 수렴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요 급수는 수렴할까 안 할까인데 사실 이 급수는 첫 번째 항, 두 번째 항 뭐 이렇게 가다가 더하기 a n번째 항 더하기 n 더하기 한 번째 항부터 그 다음 항부터 무한대까지 주르륵 다 더하는 거랑 같습니다. 그렇죠? 근데 지금 요 급수가 수렴한다고 지금 얘기했죠. 수렴하는 거에 유한계의 실수를 더하면은 수렴하죠. 유한계이기 때문에. 따라서 이 왼쪽에 있는 급수가 수렴합니다. 자, 절대값을 씌우는 게 수렴했네요. 그러면 무슨 말이죠, 이게? 이게 바로 an이라는 급수가 절대 수렴한다는 얘기죠. 절대 수렴해서 이 급수는 수렴한다 라고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돌아가 볼까요? 자, 어떤 급수가 주어졌고 이게 수렴하냐 발산하냐를 판정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 이 시그마 안에 있는 이 수열의 그 n번째 항과 n 더하기 한 번째 항에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극한을 확인해 봤을 때 그게 1보다 작은 어떤 실수로 만약에 수렴만 한다면 이 급수는 주어진 급수는 절대 수렴한다가 바로 증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. 좀 증명이 좀 길고 약간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판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두 번째가 뭐였냐면 리미트 n번째 항과 n 더하기 한 번째 항이 L로 수렴하는데 1보다 큰 L로 수렴하거나 또는 이 극한이 아예 발산하거나 하면 이런 조건이 된다면 급수는 발산한다 를 증명을 해보겠습니다.
자, 그러면 가정에 의해서 이 극한이 수렴을 하는데 1보다 큰 곳으로 수렴한다 라는 말이나 이 극한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얘기나, 아무튼 두 개를 다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어떤 큰 자연수가 있는데 그 자연수보다 큰 자연수 더 큰 n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? 바로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이 의미죠. 그러면 n분의 n 더하기 1은 어쨌거나 1보다 커지죠. 이 경우도 1보다 커지고 이 경우도 무한대로 가니까 아무튼 1보다 크다라고 쓸 수가 이렇게 있겠습니다. 자, 비슷한 방법으로 자,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부등식에 따라서 2n 더하기 1이 절대값 an보다 커지죠. 자,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? n이 굉장히 커진다 무한대로 갈수록 n번째 항보다 n 더하기 한 번째 항이 계속 커지죠. 그러니까 양항수열이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게 an이라는 양항수열이고 n번째 항보다 n 더하기 한 번 그 다음 항이 계속 커지는 거죠. 이게 증가수열입니다. 또는 단조 증가수열. 계속 커지는 수열입니다. 근데 위로 유기하다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죠. 단조 계속 증가하는 수열인데 위로 유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발산하는 거죠. 자, 그러면 an이라는 이 수열은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니까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명확합니다. 자, 그러면 수열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. 그러면 발산 판정법에 의해서 이 급수는 발산합니다. 자, 두 번째도 증명이 됐죠. 자, 그러면 세 번째 조건은 요 극한이 1일 때인데 판정을 못 한다고 했는데,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 이 극한이 1이 나올 때 경우에 따라서 급수가 수렴하는 어떤 예 또는 발산하는 예 두 가지를 다 들어서 그게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둘 다 이 극한이 1이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. 그러니까 뭐 어쨌건 1일 때는 요 극한이 1일 때는 어떤 경우는 급수가 발산하고 어떤 경우는 수렴한다. 뭐 둘 다 그러면 이제 판정이 안 되는 것이죠. 자, 그런 경우를 한번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. 예를 한번 보면 되는데요.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보죠. n 제곱분의 1이라는 급수를 한번 보겠습니다. 급수 p가 2인 p급수고 수렴합니다. 수렴을 하는데 an이 n제곱분의 1이죠. 근데 an 더하기 그 다음 번째 항은 n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입니다. 자, 그러면 이거로부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더하기 1을 한번 점검을 해보죠. 자, 어떻게 되냐? n 더하기 1의 제곱분의 n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럼 이거는 극한이 어디로 가죠? 1로 가죠. 자, 그러니까 이 극한이 1로 수렴을 하면 그럴 때 이 급수는 수렴을 했습니다. 그럼 다 이러냐? 아닌 조건도 있죠. 어떤 조화급수를 보면 조화급수는 발산하는 거 알고 있죠. 이 경우도 an을 n분의 1이라고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 더하기 1을 한번 요게 이번에 요게
n분의 1이 an입니다. 점검을 해보면 n 더하기 1분의 n이 되죠. 자, 이것도 바로 극한이 1입니다. 그러니까 이 극한이 1이면 어떤 경우 어떤 급수는 발산하고 어떤 경우는 1인데도 수렴하고, 그러니까 이 경우는 판정 불가합니다.